자, 앞서서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미디어 시각 비틀기 네. 수익형 부동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워낙 변화가 빠르잖아요. 맞아요. 사실을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고령층들이 그나마 부동산 하는 거는 뭐 예전의 기억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이 그나마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해요. 사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금융시장을 표현할 때 날씨와 비교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고 또 이제 많은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 부동산은 국지적이라는 게 어떤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느린데 이것조차도 요즘에 너무 환경이 심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제 다 얘기 들 수는 여기 시간이 짧으니까 안 되고요. 오늘은 뭘 얘기해 오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임대인 대 임차인 꼭 대결 모드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 대결 모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물건을 매입하신 분은 임대인이고 거주한 분은 임차인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차이가 있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를 뭐 다는 말씀 못 드리면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익성 건물을 갖고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브랜드부터 시작할게요. 예.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따지십니다. 매입을 하실 때. 브랜드 중요하죠. 누가 중요하냐면 참 이 임대인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임차인한테 브랜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한가요? 내가 가서 거주하는데, 거주하는데 브랜드 삼성 따지고 거주하시나요? 자, 내 소유 물건이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요. 자,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아래 사는 젊은 세대,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이제 뭐 좀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원룸 같은 데 거주 세대가 1인 가구가 물론 연령층이 좀 나이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이제 젊은 층, 특히나 이제 월세 비율이 보증금 대비 높잖아요. 보증이 작고. 지금 그런 계층이 특성이 있어서 젊은 층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그분들이 뭐 깨끗하고 여러 가지 따지겠죠. 교통도 다 따집니다만 브랜드 거의 안 따져요. 지금 요즘 문제는 비용 문제예요. 사실은 브랜드를 따지는 건 이분이에요, 이분. 임대인이 나중에 잘 팔겠지. 이게 팔 때 황금성 문제 브랜드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영향도 미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가진 약점도 있죠. 분명히 비싸죠. 규모가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만 따질 때는 내 목적을 들어갈 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을 들어갈 때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투자 수익도 있고 월세 수익률도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답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할 때 뭐 선택과 중에 어떤 업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데 선택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차익형인지 아니면 월세가 중요한지. 그러면 월세 중요하다면 브랜드를 잊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브랜드 때문에 이제 분양가 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 구조란 자체가 원래가 공사비 모든 많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랜드 고르실 때 정확히 수익성으로 가실 거면 이거는 버리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임차인 중심일 때는 브랜드 가치가 없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임차인 건물도 규모가 다르면 무슨 말이냐면 규모가 있는 걸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규모. 이제 일반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면 일반 아파트에서 규모가 있다는 거하고 주거는 좀 다르거든요. 왜 이걸 다르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일반 아파트 단지 실거주자가 다수에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소형 아파트면 뭐 이렇게 20대, 30대 신혼부부들 되게 많죠. 실제 사도인데 여기 특징은 뭐죠? 90% 임차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1일 2인 가구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 만약에 한두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걸 사서 저기 들어가서 실거주 하시는 분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다 임차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4인 가족도 기준이겠죠. 아파트 단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은 1인 가구 기준이에요. 1인 가구가 이동이 많다는 건 더 아실 거고. 그래서 좀 더 가보면 그래서 브랜드가 좋고 대단질수록 매력도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왜? 자기 집이잖아요. 내 소유잖아요. 내 재테크잖아요. 대단히 충성도도 높고 되게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죠. 자, 이쪽은 다르죠. 그냥 얹혀 사는 개념의 집이에요. 그리고 1인, 2인 가구예요. 자, 이쪽이 규모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차 경쟁 물건 다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제가 이건 좀 편을 쓸게요. 이거는 좀 써야 돼요. 이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자, 이걸 색깔을 하고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사거리가 있고 택지지구가 있다 칠게요. 제가 치면 여기에도 오피스텔이 분양하고 여기도 코너도 분양하고 이런 데 분양을 합니다. 물론 분양할 때는 동시 분양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씩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 이 브랜드 따지고 여기 커뮤니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겠죠. 아, 지역이 참 좋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해서 물량 개수를 여기서 따져보기 시작하시죠. 근데 임차인은 좀 다르죠. 임차인은 이 가운데 씁니다. 이 사람 입장은 브랜드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싼 거. 이제 싼 거 맞아요. 제일 싼 거. 그런데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반경 이 전체가 다 이 타겟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쵸. 이 말은 뭐냐면
개수가 경쟁이 많잖아요. 많아지네요. 대규모라는 소리는 뭐냐면 항상 물건이 많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보통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소형이 많던 게 예전에 이제 요즘에 워낙 임대난이 심해서 저희가 노원구 가면 상계하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제일 안 오르던 이유가 뭐냐면 이놈의 소형 물건이 너무 많아요. 소형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임차인 구성이 너무나 다 대부분 그것 좀 임차인 비율이 많죠.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 임대 물건이 있는 널렸어요. 거죠. 그래서 임차용 이 99% 이상의 임차인 이런 물건 특성이 대규모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나누기 우리 12달이잖아요. 나누기 12를 하면 항상 있는 물건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월세가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좀 다르니까 상황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좀 더 가보면 그래서 규모가 답이 아니에요. 임차용 이거 좀 특성을 아셔야 되고요. 좀 더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보면 이제 제가 펜을 끄셔야 돼요. 펜을 끕니다. 네. 제가 익숙치 않아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신용등급 차별화시키는 월세 시장이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저희 나라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하나 문제가 이놈이 신용으로 계급 매긴다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강남 쪽이 월세를 되게 좋아하시죠. 맞아요. 월세가 강할 것이다. 네. 예, 강하긴 강해요. 특수계층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일반 직장인이라면 그런 많은 월세를 갖고 사냐는 제가 여쭤보는 건 무슨냐면 강남 지역과 주변 임차인들이 좀 틀려요. 죄송합니다. 이쪽 신용등이 높죠.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얘기하면 신용도 높다는 소리는 자 목돈 말이 쉬워요. 은행에서 그냥 돈 줍니다. 근데 이런 분들 특성이 뭐냐면 차가 또 대부분도 있죠. 이분들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나가면 돼요. 좀만 나가면 되죠. 교통이 좋고 차가 없다더라도 지하철 버스 다 돼 있죠. 월급이 세요. 그리고 신용등이 좋아서 은행이 대출도 잘해주죠. 이분 입장에서 거기서 비싼 월세를 좁은 집에 사느니 그렇죠. 좀만 나가면 돼요. 주변 임차장 시차르죠. 신용등이 낮아요. 오히려 이게 분류계층 많은 이제 영등포 같은 데 예를 드는 거예요. 신용 낮죠. 오히려 목돈 마련이 어렵죠. 자 월세 사는 분들은 목돈이 있는 분 사나요? 목돈 없는 분이 사나요? 없는 분이 예, 이쪽 소유계층이 더 목돈이 시장 커요. 오히려 그래서 이쪽 뭐냐면 차가 많지도 않아요. 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강남보다 더 외곽층이 있는 분류계층이 많은 계층이 물론 월세 크기를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월세 크기는 여기가 더 높은 것들이 많죠. 근데 그만큼 분양가가 되게 세요. 이쪽은.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월세 계층이 더 많다. 수요층이 두꺼운 거는 이런 뭐냐 신용등이 낮은 분들이 많은 그쪽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당연히 목돈 마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다르죠. 그러니까 예상은 강남이 수요층이 더 많다고 가시죠. 강남에서 비싼 월세 내는 분들이요. 테헤란로 주변에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정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월급 많이 받는 대기업 직장인이 그 월세를 내고 있겠는가? 아니거든요.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건 이제 특수계층이에요. 밤에 일한다가 이런 분들. 그걸 빼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 좀 다릅니다. 이제 TV가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소리죠. 너무해. 거주는 임차인 하지. 왜 당연한 소리 왜 하는데 이 당연한 소리를 한 번도 임대인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시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임차인의 거주 환경. 내가 왜 하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보기 좋은 위치, 대로변 이런 거 좋아하세요. 나중에 왜? 팔 때 이게 이제 화학생하는 거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들어 분리시켜야 돼요. 네. 팔 때하고 다른 데는. 왜냐면 예전에 팔 때 강남이 중요했어요. 왜? 황금성. 강남이 네네. 팔린다 했거든. 요즘에 그거 안 따져요. 요즘 중요한 게 뭐죠? 수익률. 수익률 높은 게 팔려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바뀌었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반다가 목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로변이가 토지가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래가 이제 그 보기 좋은 위치 이런 데다가 대로변이니까 분양가가 높아요. 사실은 내가 여기가 골목 여기 대로변이 골목되면 여기 바로 한 20-30m 차이가 별 차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토지 가격은 차이가 나요. 월세는 차이 없어요. 없죠.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살기 좋은 위치예요. 대로변보다는 그래도 한 20-30대 들어가는 위치가 조용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조용 안쪽을 조용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사람들 줄이는 게 뭐고 비용이 관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브랜드가 관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잠깐 표시했는데요.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이분들이 좋아하는 위치는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싸요. 근데 월세는 항상 말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 노후를 위해서 월세 수익성을 많이 찾으시는데 대부분이 왠지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나 그래서 이런 이제 데 브랜드 가지고 있고 있어. 뭐 대로변 이런 거 막 네. 하고 어느 지역도 강남이야. 그게 제가 표현한 대로 폼생폼사 노후 준비는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노후 준비라는 건 요즘에 정말로 진짜 절벽에 쓴 느낌으로 하신다고 해서 철저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구조는 안 돼요. 임차인의 시각에서는 거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지역을 믿지 마세요 이번에 했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지역 내 아파트 단지가 어떤 지역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 많죠. 아파트 단지 되게 인기가 좋아요. 요즘에 뭐 월세 올라가지 전세 오르니까 반전세도 되게 많고 네. 안 떠나려고요 사람들이. 예, 그거 맞는데
이게 주변 소형 월세 임대를 보장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지역이 전세가 가고 이쪽 주거지역 강하다고 해서 그 지역이 소형 월세가 높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 지역, 즉 강남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개포, 역사동하고 개포 아래는 많은 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몰려 네네. 있어요. 학군 지역이 되게 좋죠. 애를 키워요. 대부분 4인 가족 이상이에요. 거기 특성은 뭐냐면 당연히 전세가 엄청나게 세요. 그렇죠. 자, 일반 아파트는 세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애들 키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소형의 중대형이나 뭐 중형이 세다고 해서 소형의 아파트 전세까지 세는데 월세가 세다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강한 지역이 있고 매매 가격 대비 월세가 강한 지역이 달라요. 다른데 이거를 구분 없이 일반 분들이 가서 무턱대고 여기 좋은 지역이니까 월세도 세겠지 매매가 대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돼요. 이제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외형을 믿지 마세요. 뭐냐면 외형이 답주는 거 이거 멋있죠. 제가 그냥 캡처한 건데요. 그래서 멋있어요. 누가 찍으신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중심 지역이 있죠. 외형이 좋은 애들이 왜죠? 네. 왜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원가격이 비싸요. 근데 좀 혼동하는 게 있어요. 왜 강남 쪽 얘기인데요. 그 업무용 건물 임대하고 주거 건물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남 지역이 업무용 건물 임대가 당연히 셉니다. 센데도 나가는 이유는 이건 우리가 보통 업무할 때 세금으로 봤을 때 회사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저기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말을 하죠. 보통 회사 비용으로 되니까 보나마 아니면 세금 낼 돈이에요. 세금에서 공제받을 돈이잖아요. 네. 자, 주거용 건물이 그 위치에 있다 치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얘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 건물은 이건 개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장님이 이 건물에 있는 사장님조차도 여기 내는 돈은 나갈 돈에서 내는 거겠냐면이고요. 여기 내는 돈은 자비예요. 그래서 네. 여기가 월세가 세대서 이거 무작정 월세가 올라가진 않아요. 다른 형태를 찾아요.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걸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좀 가시면 이제 또 볼게요. 그리고 상가임대 주거는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상가임대는 요즘에 마무리인데 모바일과 전쟁이죠. 핸드폰. 뭐 이제 진짜 여기 모든 상가가 있으니까 전쟁이고 그래서 이제 상권의 변화가 생겼고 소형 주가 주택은 실질 소득 즉 비용 문제죠. 이 말은 하냐면 여러분이 월세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집이라는 거. 그 개념이 이쁘고 뭐 위치 좋고 이것도 좋지만 사실 중요한 키는 우리는 소형 주가 주택 이 문제가 커요. 실질 소득 비용 문제. 이게 1번 키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유동 인구를 믿자면 왜냐면 월세 상가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상가가 아까도 말했듯이 온라인 점포가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핸드폰이 발달. 이 두 가지만 더해도 저희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의 상가는 유동 인구가 아니라 사이트 방문자 수의 관건이죠. 자, 유동 인구가 상관없이 위치가 상관없고 온라인상의 방문자 수. 이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즉 상가 가지고 유동 인구 많다 해서 거기를 임대소득에서 받는다는 거는 옛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주난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주난민. 근데 이주난민이 월세를 다 올리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드리고 가락시형 이주했을 때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도 가락시형 옆에 일원동이라고 가까운 데가 있어요. 네. 뭐 성리동도 있고. 근데 그 지역 여기 이주할 때 전세 가격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전세가 미치게 올라가야 이게 이제 월세로도 밀어 약간 따라오는데 올라가 왜냐하면 너무 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남으로 이제 성남을 오히려 올렸어요. 자, 내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이주한다 해서 우리 동네 월세 전세 올라갔다. 무조건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거주민의 특성, 금액들 다 따져봐야 알아요. 더 오히려 저렴한 곳으로 예, 더 멀리 갈 그래서 수도 멀리 갈 있다는 수도 있는 얘기네요. 거예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따진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이주는 안 되고 무조건 강남, 무조건 교통 좋으니까 월세 셀 것 같다. 그런 시대 지났고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노후 대비로 월세를 찾는다는 거 기준금리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예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시대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뭔가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런다고 무작정 가서 내가 옛날 기준으로 그게 월세가 오를 것 같다. 월세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노후 대비라는 건 1, 2년 노후 대비 하실 건가요? 10년, 20년, 최소한 20년 이상 바라본다고 저는 봐요. 그 20년까지 보려면 정말 장기 그 이슈에 관해서 어떤 지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가서 사시면 당연히 자기 노후를 절벽으로 미는 꼴밖에 안 돼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임대인의 시각과 오늘 이제 결론은 이거죠.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임대인 거 제가 글자에 잘못 썼는데 여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시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시각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당연히 임대인 시각 안 중요합니다. 임차인 제가 쓰면요. 고쳐주세요. 제가 임차인입니다. 차인. 네. 차인. 이 임차인 시각이 월세를 잘 고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왜? 월세는 임차인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주는 임차인이 여기 거주합니다. 즉
내가 거주하기 좋고 임차인이 좋은 집이 월세 경쟁이 높습니다. 그 집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들의 시각으로 이 주변에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 여기 들어올 집인지 금액 대비해서 이 시각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절대로 물건을 소유하는 분 그 시각으로 가시면 제가 장담하지만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떨어져요. 너무 무섭게 물건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빈집 많다 그러면서도 일본 주택 공급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집이 전국에 1,000만 원이고 도쿄에만 빈집이 80만 원, 90만 원 합니다. 그런데 1년에 90만 원씩 소형주택 공급합니다. 왜? 미스매치거든요. 앞으로는 월세가 잘 될 집, 임대가 잘 될 집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 못하면 정말 진짜 노후 대비를 위한 피 같은 돈을 가서 쓰레기통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하십시오.